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정보 앤 방첩 TV에서 오늘은 이 하마스 전쟁은 정보전, 현재 실전 중인 남북, 한중, 정보전엔 국민들이 깜깜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곧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막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윤 정권이 출범을 해가지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자 윤 정권에서는 본때를 보인다고 보복 미사일 발사 시범을 했었습니다. 그때 동원했던 미사일이 모두 다 불발하거나 자폭을 하고 출격했던 전투기들이 이륙 중에 추락을 했던 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무인기 2대를 잡지 못해가지고 망신을 당했던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모사드와 미국 CIA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쳤다, 갈 때까지 다 간 거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에 기습을 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총리의 SNS 계정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전부터 하마스 요원들이 SNS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자체에 접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사드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총뿌리를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이렇게 엄청난 정보전과 첩보전을 벌이는 겁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까지 기습을 당해주는 것은 이미 주변 국가들의 힘의 균형이 깨지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도모하는 겁니다. 그게 다행히 우리나라가 아닌 것은 안심할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나라도 현재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치열하게 정보전과 첩보전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 간에 벌어지고 있는데 치열하게 벌어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통제를 중국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1999년도 4월 말경에 천용택 국정원장이 중국 정보부에 가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치정보 권리와 군사정보 권리 중에서 정치정보 권리를 양도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국정원이 사찰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그게 지금은 간첩도 못 잡는 기관으로 전락을 시킨 거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그때 만들었던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지금의 민주연구원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탄생하자마자 벌어진 일인데 김대중이 복권돼가지고 대통령이 되고자 일으켰던 사건 중에서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교도소에 김대중과 김재규가 같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24일 전투교육 사령부가 11여단과 교도대대의 5인 사격을 만들기 위해서 5인 사격 사건이 벌어졌던 송암동의 작전 관할을 24단에서 교도대대로 전환한 시간이 11시경입니다. 오전 11시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던 김재규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치안 공권력과 경찰력, 군사력도 미치지 않는 광주에 갑자기 경찰관 130명이 광주소와 서부소에 출근했습니다. 누군가 출근을 하라고 시킨 거죠. 이미 광주에는 전남 도경이 와야 돼가지고 관내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이 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도주를 한 그런 치안 부재 상태였었는데 어떻게 군대가 없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광주에 경찰관 130명이 광주소와 서부소에 출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130명이 지금은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찰 내에 사조직으로 자리 잡은 그 세력이 5,000명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기 앞뒤로 국정원과 인터넷진흥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감시망이 아주 허술하다, 이렇게 자꾸 지적을 하면서 아예 해킹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그러면 지난 총선에서는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원래 전자개표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로 실시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전자개표기의 혜택을 본 사람이죠. 그때 그 공작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인 신관씨입니다. 그리고 박지원이 비서실장이 되고 LGU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들여왔던 이상철이가 그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하면서 선거 개표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전국에 까는 작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화웨이가 통신 장비를 개발을 하니까 바로 이상철이가 LGU 부회장으로 들어가서 화웨이 통신 장비를 다 도입을 하는 겁니다. 다
다 전국에 깔아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LG CNS를 통해 가지고 국방망을 깔고 또 선관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고 이렇게 한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국방망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에 암호통신 지령 시스템이 싹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상철은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LGU에 사표를 내고 화웨이의 총괄 이사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가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화웨이 통신 장비의 시스템을 중국에서 이상 유무를 검증을 다 해주고 그만두고 나왔죠. 그리고 4.15 총선을 잘 치르고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되니까 아예 이번 총선에서는 LGU를 빼고 깨끗한 KT를 앉혀서 총선을 치른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북한 해킹 운운하는 것이지만 이번에 KT 사장에 임명된 사람이 누군가면 바로 그 당시에 LG CNS 사장을 하면서 국방망을 깔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주에 인터넷진흥원이 옮겨간 그 내막은 이미 김대중 정부 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을 당선시켜놓고 노무현이 바로 지방 특화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진흥원은 나주로 뭐는 어디로 이렇게 공작을 하고 문재인이가 야당 당수 시절에 바로 나주 인터넷진흥원을 옮기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자체에 있는 개인 정보를 분할을 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원을 광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입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채널에 보시면은 나와 있지만 KF21이 소스 코드까지 다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왜냐면은 카이에 있는 인터넷 장비가 화웨이 통신 장비입니다. 그리고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지만 국방망 자체도 분리된 거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해킹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실시간으로 같이 들여다보고 카이 안에 있는 카메라도 다 중국제입니다. 그 카메라를 통해서 공장에서 전투기 조립을 하거나 시험을 하는 걸 그대로 보면서 그리고 내부망에 있는 정보를 같이 보면서 KF21이 지상실험을 할 때 중국은 FC31을 똑같은 시간에 지상실험을 했다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만 하면은 국정원이 이런 장난을 치질 못합니다. 임동원 국정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김대중 노벨상 수상 발표가 나기 대략 10일 전쯤에 국정원 정문에는 북한의 장성들이 영변 핵기지 기밀을 담아가지고 파리사고 켈로 부대장을 통해가지고 국정원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김대중이 받지 말라고 임동원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임동원이 국정원 문을 열어주질 않아서 켈로 부대장이 국정원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 기밀 자료를 들고 대략 열흘 정도를 지뢰에서 꼬박 있었던 그 소식이 켈로 부대원들과 전직 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거를 제가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미국 CIA로 넘긴 공작을 추진했던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 공작을 도와줬던 보안사 현역 군인은 바로 그 덕분에 보안사에 사표를 내고 미국 CIA에 특채돼서 거기서 정년 퇴임을 했던 겁니다. 그때도 국정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었는데 제가 문재인 임기 말에 한국의 경찰청에 가서 문재인이 난수 방송 날짜를 조작한 그 공작 자체를 신고를 하려고 갔는데 담당자가 나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과거에 임동원 시절에 국정원 문 앞에서 당했던 일을 또 당하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정문 앞에서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잘 나갈 때 그때 처리하시죠. 왜 저한테 참 곤란합니다. 나오지도 않고 들어간데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접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정보전과 첩보전을 보면서 이게 잘못하면 불똥이 곧 우리나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만 대강이라도 알고 계시면은 국정원이 중국 정보부하고 함께 그런 장난을 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고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대중이 와해시켰던 북한의 휴민트 조직은 주한 미군이 다 살려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군은 북한의 북파 공작원을 지금 보내지 못합니다. 당연히 국정원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미 8군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희망적이지만 한국에 깔린 중국제 통신 장비와 감시 장비의 리스트를 지금 미국에서 목록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정은이가 원산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소문이 났을 때 트럼프가 딱 대놓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죽지 않았다. 그것은 북한 내에 미국이 수많은 휴민트 조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런 사실을 아시면 바로
주변에 전파를 해서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해주시기만 하면은 중국과 북한과 남한내 지하당은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애매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유튜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이거나 자세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채널은 벌써 여러 번 폭파됐던 채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계속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 주변에 알려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마수에서 벗어나고 말살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